누구나 한 번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삶을 꿈꾼다. 낯선 땅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이민 1세대에게 고국은 단순한 장소를 넘어선 정서적 지지대다. 언어가 통하고 음식이 익숙하며 문화가 익히 알고 있는 그곳에서의 은퇴는 낭만처럼 들린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물가가 높고 의료비가 부담되는 곳에서 은퇴를 맞이한 이들에게 한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대안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결정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많은 변수를 동반하며 때로는 인생 최대의 실수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단지 비용 문제만이 아니라 정체성과 생활 방식, 관계망과 정신 건강까지 포함한 총체적인 전환이기 때문이다. 고국이 내 편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일상 속의 충격으로 변해버리고 낯익은 공간은 어느새 낯선 감정의 무대로 바뀐다. 첫 번째 사례는 68세 김영자 씨의 이야기다. 미국 뉴저지에서 35년간 한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워낸 그는 은퇴 후 삶의 낙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돌아왔다. 고국의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도착하자 모든 게 예상과 달랐다. 일단 의료 시스템부터가 낯설었다. 미국에서는 예약 중심의 1차 의료에 익숙했던 그에게 한국의 동네 병원은 너무 짧고 바쁘게 느껴졌다. 감기약 하나 받기 위해 아침 일찍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일이 반복됐고 병원에서 설명도 듣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의료비가 싸다고 생각했지만 보험 자격 문제로 몇 달간은 전액 본인 부담 진료를 받아야 했고 그 금액은 생각보다 컸다. 거기에다 문화적 차이도 있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은 차갑고 개인의 공간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다. 한국에 친구가 많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모두는 각자의 삶에 바빴고 간간히 만남은 형식적인 안부에 그쳤다. 아들들은 미국에 있고 한국에서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정은 매일 아침 공허한 마음을 키웠다. 결국 1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는 담담히 말했다. 고향이 고향 같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72세 박재영 씨의 경험이다. 캘리포니아에서 트럭 운전사로 일하던 그는 정년 은퇴 후 아내와 함께 부산으로 돌아갔다. 은퇴 자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한국에서의 삶을 준비했지만 가장 큰 변수는 아내의 건강이었다. 귀국 3개월 만에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이후 병원과 요양병원을 오가는 생활이 시작됐다. 박 씨는 한국의 의료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보험 시스템과 요양 등급 판정의 까다로움에 고통받았다. 의료비는 예상보다 컸고 간병인을 쓰지 않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웠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와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던 의료 문제가 한국에서는 사적인 부담으로 돌아왔고 정작 아내는 음식이며 언어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병실에서도 간병인을 붙이지 않으면 식사나 위생처치도 어려운 구조였고 박 씨는 매일 병원 침대 곁에서 잠을 청했다. 더불어 생활비 역시 만만치 않았다. 은퇴 전 계산했던 월 150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고 전기세와 관리비, 간병비까지 더하면 늘 적자였다. 고향에서의 삶은 평온과 안정이 아니라 피로와 죄책감이었다. 그는 말한다. 아내가 고생하는 걸 보면 괜히 돌아왔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결정을 한 이순덕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뉴욕에서 딸과 함께 살다가 딸이 결혼한 후 홀로 지내게 되자 한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마침 서울에 오래전 구입해 두었던 아파트가 있었고 친구들도 일부 남아있어 기대가 컸다. 그러나 현실은 딸과의 관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귀국 후 생활이 고단해질수록 이 씨는 종종 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딸은 은근한 거리감을 표현했다. 한국에서의 생활도 녹록지 않았다. 물가는 오를 대로 올랐고 정기적인 수입은 없었으며 연금은 미국 사회보장연금뿐이었는데 환율과 세금 문제로 매달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한국은 여전히 가족 중심 사회이고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시선은 따갑기까지 했다. 병원에서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공공서비스 접근이 어려웠고 금융기관에서는 외국에서 받은 연금을 인정해주지 않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도 문제가 있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노인 혼자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한국에서는 늘 왜 혼자 사냐는 질문을 들어야 했다. 고향은 그녀에게 정서적 안식처가 아니라 끊임없는 해명을 요구하는 공간이었다. 결국 그녀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고향은 내 기억 속에만 고향이었다는 말이 씁쓸하게 남는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다. 오히려 고국 귀환이라는 선택이 감정적 충동이 아닌 충분한 검토와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경고다. 귀국을 꿈꾸는 이민자들은 흔히 두 가지 함정에 빠진다. 하나는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현재의 한국을 낭만적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국이라는 단어에 내재된 안정감이 실제 삶의 조건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착각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다른 나라가 되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준과 언어, 문화는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귀국 후 겪게 될 의료제도, 세금 체계, 사회적 관계, 생활비 문제는 모두 사전에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야 한다. 특히 고국에서 살며 누릴 수 있는 제도적 혜택은 내 국민과 해외 이주자의 조건에 따라 다르며 연금이나 보험 적용도 예외가 많다. 또한 정서적 고립감은 예상보다 더 깊고 오래간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새로운 정착이다. 그것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재건의 과정이다. 나지금이 반드시 편안함을 보장하지 않고 고향이라는 단어가 곧 따뜻함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감정보다 구조다. 어디서 살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없다면 아무리 정든 고향이라 해도 그곳은 이방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은퇴 후의 고국 귀환은 감성의 선택이 아니라 전략의 선택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정은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은퇴 후 귀국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경험담은 단지 한 사람의 후회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수십 년간 해외에서 쌓아온 삶의 기반과 정체성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다시 자신을 맞춰야 하는 복합적이고 고된 전환의 문제다. 특히 한국 사회는 급변하는 속도로 발전해왔고 그 속도는 오랜 세월 외국에서 살아온 이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은퇴를 맞이한 한인들은 상대적으로 넓은 주거 공간과 개인 중심의 사회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고 일상의 리듬이 빠르며 무엇보다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나 정서적 배려가 충분하지 않다. 한국에 돌아온다는 결정은 일종의 귀환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회로의 이주에 가깝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한국행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낯선 미래로의 입국인 셈이다. 이러한 현실을 간과한 채 단순한 향수나 비용 절감의 논리로 귀국을 택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고립과 소외의 늪에 밀어넣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귀국 전 준비 과정에서 제도적, 문화적, 생활적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은 귀국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본인 부담이 크고 자격 부여 조건도 복잡하며 무엇보다 외국 연금 수령자에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는 단순히 병원비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건강위기 시 대응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다. 또한 부동산 가격과 생활 물가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고 기대했던 만큼 저렴하지 않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은퇴 자금만으로 안정적 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 주거비뿐만 아니라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식비까지 모두 포함한 실질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국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높은 고령화 속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퇴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복지 시스템은 미비하며 고령층의 고립과 우울증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언어가 통한다고 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 익숙함이 정서적 안정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라 수십 년간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있어 고국의 일상은 다른 의미로 낯설고 어렵다. 예를 들어 사소한 금융 거래나 관공서 업무조차 절차와 용어가 달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병원에서는 환자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설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불편함의 차원이 아니라 존엄성의 문제다. 그동안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일수록 한국에서의 일상은 자존감을 훼손하는 연속된 사건으로 다가온다. 게다가 가족 관계 또한 귀국을 계기로 새로운 균열이 생기기도 한다. 오랜 시간 해외에서 독립적으로 지낸 부모와 국내에 살던 자녀 사이의 문화적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고 도움을 주고받는 일상의 균형은 오히려 부담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 자녀들은 한국 사회의 치열한 생존 속에서 부모를 위한 여유를 갖기 어렵고 부모는 외로움 속에서 자녀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 그 의존성은 관계의 파열로 이어지기 쉽다. 귀국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데도 한계를 지닌다. 고향 친구들은 이미 자신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렸고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는 나이, 배경, 경험의 차이가 커서 깊은 유대를 만들기 어렵다. 결국 정서적 소외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일상의 활기는 잦아든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은퇴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심리 문제는 상실감이다. 정체성의 상실, 공동체 소속감의 부재, 역할의 사라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우울증과 무기력감이 증가한다. 고국에서 살겠다는 결정이 오히려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들고 외로움의 벽을 더욱 두껍게 쌓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무엇일까? 첫째는 구조적인 정보 파악이다. 한국의 제도와 생활 시스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제약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둘째는 정서적 준비다. 귀국 후 만날 수 있는 심리적 충격과 외로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자신만의 활동과 네트워크를 설계해야 한다. 셋째는 재정적 유연성이다. 생활비 지출이 예상보다 클 수 있으므로 일정한 수입원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하고 환율 변동이나 이중과세 문제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넷째는 선택적 귀환 전략이다. 완전한 귀국이 아니라 몇 개월 단위의 체류와 거주를 반복하면서 천천히 정착을 검토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향은 더 이상 내가 떠났던 그 시절의 고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과거의 기억은 따뜻할 수 있으나 현재의 현실은 차갑고 낯설 수 있다. 은퇴 후 귀국은 단순한 이주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재설정이다.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정서와 감정에 끌려 결정한다면 그 결과는 후회와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 귀국은 감정적 선택이 아닌 전략적 결단이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고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쳐 준비해야 한다. 귀국이 꿈이 아니라 현실의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으려면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이 시작은 반드시 냉정하고 치밀한 준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돌아온 고향이 나를 배신했다는 말 대신 다시 여기서 나의 삶을 시작한다는 담담하고도 단단한 고백으로 바뀔 수 있다. 이 길의 끝에 고향이 진정한 의미로 나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 귀환은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고향은 인생 최후의 실수로 기억될 것이다.